반드시 처음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혹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 박진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요즘 좋은 결과를 많이 얻고 있는 성매매 사건에서 또다시 무혐의를 받은 사례가 있어서 성매매 사건 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의뢰인분이 어느 날 지역번호로 된 전화를 받습니다. 본인은 어느 경찰서 누구누구 수사관인데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신 이력이 있어서 그러는데 조사를 받으러 나오시라 라고 하면서 이제 사건이 시작됩니다. 몇 년 전 아니면 몇 개월 전에 성매매 업소 방문한 사실이 있으시죠? 이런 식으로 떠보듯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절대 갔다 안 갔다 이런 명확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만약 첫 전화 때 혹시라도 이제 답변을 하셨더라도 저희가 나중에 수습하는 방법이야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첫 통화 때 확답을 해버리시고 나면 사건 해결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절대 첫 통화에서 확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와 담당 수사관이 일정 조율해서 경찰서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됩니다. 이때 처음에 이제 본인께서 의뢰인분께서 경찰분들이랑 연락을 해서 잡은 조사 일정이 꼭 안 나가면 어떻게 되냐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되면 다시 조사 일정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또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를 가시게 되면 성매매 사건에서는 자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강하게 압박을 해서 자백을 받아내고자 합니다. 보통 이제 그렇게 압박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업소에 방문하게 된 경위를 묻고 업소 검색을 위한 사이트가 뭐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추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경찰 측에서 내미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 측이랑 업주 간에 이제 예약을 위해서 주고받은 메시지 그리고 성매매 업소 업주의 진술 그리고 업소 여직원들의 진술을 읊어주거나 이제 이 부분 보라면서 이제 일부만 가려서 보여주면서 업소에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추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정말 성적인 스킨십 혹은 성매매 여부에 대해서도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자백을 유도를 합니다. 유도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상 정말 강하게 압박을 합니다.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절대로 아무리 멘탈이 흔들려도 끝까지 쉽게 자백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스킨십이나 성매매 부분에서 우리가 부인을 하게 되면 수사관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냉각됩니다. 정말 이제 옆 수사관도 괜히 이제 한마디 거들고 팀장님도 한마디 거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 자백하고 가서 별 문제 없었는데 본인은 그래도 괜찮겠어요. 내가 본인 정말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본인 정말 이거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거 크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좀 험악하게 만들면서 좀 압박을 많이 하시는데 이때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솔직히 변호사가 옆에 없이 혼자 조사를 받게 된다면 이 과정에서 아마 100명 중 99명은 멘탈이 흔들려서 소위 말하는 멘탈이 털려서 그냥 속 편하게 자백을 하자, 내려놓자 라는 식으로 마음이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변호사가 만약에 함께 간다면 어떤 점이 제일 좋으시냐면 본인이 정말 만약에 흔들리실 때 회유와 압박과 이런 부분에 계속 흔들리시다가 정말 많이 흔들리실 때 저희 같은 경우는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 사건 경험이 많다 보니까 조사를 한번 끊습니다. 수사관님한테 수사관님 죄송한데 잠시만 조금 쉬었다가 아니면 휴식을 했다가 아니면 물이라도 한잔 하고
조사를 마저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한 다음에, 그럼 사실 그거를 사실 수사관들이 뭐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요청이 있을 때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의뢰인분들이랑 같이 나갑니다. 잠깐 복도에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멘탈 잡으십시오. 멘탈을 잡으셔야 이거 멘탈 정말 잘 잡으시고 요 고비만 넘어가시면 충분히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충분히 마인드나 멘탈적으로 좀 도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혼자서는 사실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흔들리지 않겠다, 나는 강하게 먹겠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실제로 수사관님들이 뒤에 뭐 우르르 몰리거나 아니면 옆에서 한마디씩 툭툭 하면서 저러시면 큰 곤란하실 텐데 우리 뭐 몇백 명 지금 이미 송치를 했는데 지금 저러신 분 몇 명 없고 업주가 뭐 그냥 안 하고 간 사람 없다던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툭툭 던집니다. 옆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좀 험악해지거든요. 그럴 때 이제 변호사가 함께 있으면 한번 좀 과열된 분위기를 한번 꺾습니다. 그리고 한번 꺾거나 끊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사실 좀 너무 좀 과열이 된다 싶으면 제가 수사관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님, 죄송하지만 뭐 따로 잠깐 조사 받을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좀 옮겨서 했으면 좋겠다라거나 아니면 좀 이게 담당 수사관님하고만 좀 조사를 진행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좀 정중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수사관님들은 알아듣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좀 옆에 있던 수사관들이 아차 해서 조금 더 이상 개입하지 않거나 아니면 좀 이제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본인들도 본인 일들을 열심히 하시려고 하다 보니, 그리고 어쨌든 요거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보면은 경찰분들한테는 실적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뭐 서로 상부상조한다는 개념으로 이제 옆에서 한마디씩 도와주시고 팀 사건이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수사기관 측에서 이렇게 자백을 좀 무리를 해서라도 받아내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사실 자백이 없으면 몇 년 전 혹은 몇 달 전 성매매 사건을 기소를 해서 단순히 뭐 문자 내용만 가지고 기소를 해서 유죄를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뭐 아무리 뭐 성매매 상대방 여성분이나 성매매 업주의 진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남성 한 명 한 명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 확보에는 자백이 없다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사건만큼은 저희 사무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성매매 사건만큼은 반드시 처음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혹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뢰인분들도 안 힘들고 사건도 매끄럽게 해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런 전화를 받으셨을 때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 꼭 숙지하시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함께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